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라비아누스의 왕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갑자기 튕겨가지고. 네,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 전쟁 했었던 거 좀 기억나죠? 그쵸? 근데 유대 전쟁의 그 한 복판에서 이제 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쵸?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폭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신망을 이제 상실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 반란을 토대로 이제 갈바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었다라는 거 기억나요? 아, 네. 잘 기억 안 나요? 처음에 갈바라는 사람이 이제 됩니다. 근데 후계자를 다른 사람으로 세우니까 갈바가 그, 어, 황제가 되는데 군사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오토가 반발을 하죠. 그쵸? 반발을 해서 갈바를 이제 죽이고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갈바가 이제 독일 쪽에 군단장으로 임명을 해놨었는데 독일 쪽 그 군단들이 오토에게 충성을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비텔리우스한테 충성을 하는 걸 선택을 하면서 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죠. 그쵸? 네. 비텔리우스가 승리를 하는 그 일이 AD 69년 한 해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그래서 갈바가 즉위하고 오토가 즉위하고 비텔리우스가 즉위하는 이 일이 한 해에 다 일어났던 겁니다. 이 비텔리우스가 즉위하면서 그 오토를 그 지원했던 도나우 군단이라고 있는데 이 도나우 군단을 굉장히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이죠. 그쵸? 또 한편에 이제 독일의 그 군대가 이제 그 비텔리우스한테 충성을 하기를 거부를 하고, 유다 전쟁을 이제 그 지휘하던 동방 군대 있거든요. 동방 군단을 지휘하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장군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을 이제 황제로 선언하면서 비텔리우스하고 베스파시아누스하고 황제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한 내전이 또 연달아 69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황제로 등극을 하는 게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성이 그 가문 이름이 플라비우스 가문이라서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이제 불리고요. 재밌는 게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아, 이 사람 평민으로서 이제 군공을 쌓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날리던 장군이었는데 갑자기 69년에 이런 대혼란이 벌어지면서 이제 비텔리우스를 대항할 이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또 가장 잘 싸우는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 지금 그래서 잘 싸우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평민임에도 그 파격적으로 황제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그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성품이 좀 온건하고요. 그다음에 건실하고 실용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네. 이 전임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네로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네로는 어때요? 완전 네로는, 저. 네로는 말 그대로 약간 허영심이 있고, 그리고 네.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아, 자기가 막 예술가라고 생각하면서 막 무대에 올라서 막 자작시도 발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 등을 돌리는 거, 이런 걸 막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어떤 성향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에 반해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건실한 겁니다. 뭐 이렇게 뭐 허례허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예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성향이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민적인, 예 약간 평민적인 그런 어떤 요소를 좀 두루 갖추고 있는, 예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제 로마 사람들 인제 69 년에 이런 대혼란의 논란, 이 로마 사람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예 베스파시아누스가 그래서 다스릴 때 로마가 다시 평화와 안정을 이렇게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인제 일화가 있는데요. 네로가 인제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면서 막 공연 무대에 올라서 막 연극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루는 막 당대 이름 날리고 있는 장군들을 모아 놓고 자작시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대요. 네 아, 그런데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런 쪽하고는 또 상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로가 거기서 막 어 열변을 토하며 열정을 발하면서 자작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꾸벅 졸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네로가 막 뿔이 나 가지고, 예 당장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대요. 예 아, 그러니까 자살을 명하는, 그러니까 황제로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 자살을 명하는 막 그런 명령을 내리려고 막 엄청 막 화가 나 있었는데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인제 달랬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한 구절을 인제 인용을 해서, 오르페우스라는 전설적인 시인이 있대요. 예 오르페우스는 하프 연주인가? 뭐 하프 연주인가 뭐를 통해서 지옥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라는 개가 있거든요. 예 네. 그 개를 이렇게 잠들게 해요, 그걸 막 연주를 해서. 그래서 뛰어난 그런 연주로 이렇게 케르베로스를 잠들게 했는데 황제께서는 시로 베스파시아누스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예 황제의 시가 오르페우스의 연주에 버금가는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무마를 해준 거죠. 그쵸. 네. 네. 베스파시아누스는 사실 그런 데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인제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던 건데, 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황제의 시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것이다."라고 인제 아부를 해준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겨우 살아남고 이때 잠깐 유배를 갔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유배가 있는 동안에 양봉업자로, 그러니까 진짜 이런 데서 이 평민적인 면모가 잘 나옵니다. 양봉이 뭔지 알죠? 아, 예. 예. 벌꿀 치는 거. 그쵸. 예. 벌 쳐 가지고 벌꿀 수확하는 거. 예. 그런 거로 이렇게 살다가 또 워낙 뛰어난 장군이니까 인제 유대 땅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적임자가 베스파시아누스 밖에 없겠다.' 싶어서 로마가 유대로 토벌하려고 보낸, 고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면서 네로가 자살하고 또 후임자들을 인정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베스파시아누스를 추대하면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막 황제가 되려고 했었던 막 야망을 갖고 막 행동했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인제 황제 자리에 앉고 인제 추구한 인제 정책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제 로마가 어쨌든 막 여러 개로 갈라져 가지고 막 내전 벌이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예 그거를 인제 안정시키는, 예 그런 일에 인제 어 방점을 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이 그동안에는 이제 이탈리아 본토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국 전역으로 확대할 그런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로마에게 복속된 지 오래된 스페인 지역을 먼저 이제 스페인 지역 사람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거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제국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그 내전이 남긴 피해를 복구하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임무가 돼요. 그래서 공공 지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인프라 다시 건설하고 전쟁으로 망가진 그런 그 시설들 복구하고 이런 데 굉장히 이제 힘을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래서 재정 개혁도 인제 그 시행을 하는데 재정 개혁이라는 거는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돈 필요하니까 돈 더 내라 이런 네. 네. 그래서 그 로마 본토 말고 속주에다가 인제 속주세를 좀 올려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싸우느라 막 망가지고 막 이러느라 복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제국 그 시민권을 전역에다가 다 인제 확대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어떤 부담을 더 져야 된다."라고 말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속주세를 한 2 배인가로 올렸대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나오는 인제 그 재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피해 복구하는 데 쓰고 또 하나는 인제 오줌세라고 하는 거를 신설을 했대요. 오십세. 오줌세. 뭔가 이상하죠. 그쵸? 네. 오줌에 세금을 물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은요. 옛날에는 그 양털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양털을 가지고 인제 그 옷을 짜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인제 문제가 뭐냐 이 그 야생 상태의 양에서 그 좋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양에서요? 네네. 그냥 야생 상태의 양에서 이렇게 양털을 깎잖아요. 네. 그 상태로 그냥 양털 옷을 만들면은 그 옷에서 냄새가 나겠죠. 네 그쵸. 그 양이 막 들판 막 돌아다니고 막 응가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별로 좋지 않은 냄새들 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양털을 수확한 다음에 탈취하는 그 작업을 먼저 거치고 옷을 만들어야 됐대요. 네. 근데 이 탈취하는 데 뭐가 쓰이느냐라고 하냐면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인제 물질이 쓰인대요. 아, 5주 만에 들어갔네. 예 맞아요. 오줌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오늘날에는 화학 공장에서 합성한 정제 암모니아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해서 양털옷, 양모를 만들어 낸답니다. 네. 그런데 이 당대에는 그런 화학 공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필요하면은 뭘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5주. 이 오줌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오줌이 이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갖다 썼느냐 그 로마는 공중 목욕탕도 있고 공공 화장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중 화장실에 쌓여 있는 이 오줌들을 이 사람들이 근데 로마는 하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정화조 이런 데 아마 모아 놨을 거예요. 그 정화조에 모여 있는 암모니아를 이 사람들이 그냥 가져다가 썼대요, 그동안은. 아, 예. 그런데 인제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인제 재정이 더 필요하니까 "아 이거 그냥 가져가 주면 안 된다. 오줌이지만 네. 가져가기 전에 뭘 내라는 거야? 세금을 내고 가져가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목들을 이렇게 신설을 하면서 재정 상황을 개선을 시키고 그 재정을 가지고 뭐 하느냐 진짜 피 터지게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폐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설들 망가지고 이런 것들에다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로마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 아, 있죠. 그쵸? 콜로세움. 예, 예. 콜로세움을 그 첫 삽을 뜬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풍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로마 시대에 그 빵과 서커스로 대변되잖아요. 그쵸? 막 예, 맹수들과 싸우고 막 검투사들 싸우고 이런 거 보면은 그 평민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본인도 이걸 사실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복구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평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재원으로서 콜로세움을 짓는 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서 로마 건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건축물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게 요때 이제 지어진 겁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 시대 때. 예, 근데 생전에 완공되지는 못하고요. 그 이후에 황제인 티투스가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게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티투스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3층으로 된 거를 한 층을 더 올려서 4층짜리로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콜로세움 보시면은 4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때 만들어진 그런 대형 원형 경기장을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만듭니다. 그리고 공교육 체계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퍼블릭 스쿨,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이 사람이 시행을 합니다. 로마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학교를 또 세운 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물리적 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인적인 인프라도 재건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이제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네, 말 그대로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그 69년 이후에 이 혼란한 것들을 이렇게 말 그대로 자기 성향대로 실용적이고 견실하게 복구하고 기초를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네로처럼 막 이렇게 뭐 허영이나 이런 걸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평민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유머 감각이 되게 많았대요. 아, 예, 그래서 자학 개그, 아재 개그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아, 자학 개그와 아재 개그의 달인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 평민이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이 굉장히 평민들한테 소탈한 그런 이미지로서 네,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잘 다스린 거죠. 이렇게 혼란을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면서 막 젠체하거나 막 교만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막 괜히 막 시 발표하고 내가 예술가다 막 이렇게 안 하고 그쵸? 네, 그냥 평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걸쭉한 농담들 하면서 특히 이제 자학계 그 스스로를 낮추는 뭐 이런 그 농담들 하면서 좌중들을 웃기는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이제 장남인 티투스인데요. 이 사람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전쟁을 마무리했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그 성전 촛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로마로 그 개선했던 그 장군으로서 개선했던 사람인데 맏아들이었거든요. 베스파시아누스의 맏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오랫동안 황제를 하지는 못해요. 2년 만에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네, 근데 앞에 장군이라 그랬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되게 사실 건장하고 튼튼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즉위했을 때 2년 만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 예, 세상 떠났을 때가 40대였거든요. 40대. 예, 한창 때, 그리고 건장했던 장군이었는데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그 네. 다스리는 동안에 굉장히 관대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정적들을 막 처형하고 추방하고 막 이런 것도 뭐 별로 없었다 그러고 아마 이미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네. 이미 다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막 이렇게 뭐 비판하고 비방하고 뭐 이렇게 약간 모욕감 막 이런 거 주는 이런 것들도 그냥 좀 허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넘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약간 성군의 이미지를 약간 보이는 요런 모습을 보였는데 2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느냐라고 하냐면은 그냥 치세 자체가 재난으로 대규모 재난으로 점철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재난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이에요. 그래서 폼페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폼페이. 예. 그 네, 완전 화사하게, 빨개. 네, 네, 맞아요. 여기 그 화산재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다 돌돼 버렸던 도시잖아요. 그쵸? 네. 그 폼페이가 언제 화산재에 묻히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아, 티투스가 즉위하고 2개월 뒤인가? 네. 2개월 뒤인가에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아예 다 화산재로 묻어버릴 정도의 대폭발을 일으켰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국가에선 비상사태가 걸리겠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복구하기 위한 그 일들에 이제 매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느라 정신 없는데 로마에서 대규모 화재가 또 발생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이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서 페스트 알죠? 페스트. 예. 흑사병. 흑사병까지 같이 돌았대요. 흑사병.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즉위하고 있었던 2년 안에 다 연달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겨우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 여기저기서는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러니까 그거 이제 수습한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과로를 하게 됩니다. 밤에 잠 잘 못 자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아마 이랬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많이 받았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열병이라고 이제 아마 기록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몸에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갔던 사람이 티투스입니다. 예. 네. 그리고 별개 얘기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요? 아니요. 모르죠, 그쵸? 이게 네. 베레니케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네. 이 사람 사도 바울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 네. 혹시 그거 기억나요?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그 변론하는 거 기억나요? 예. 그래서 예. 헤롯 아그리파가 뭐예요?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게 하는구나라고 했었던 그거 기억나죠? 그쵸? 네. 근데 거기 보시면은 헤롯 아그리파랑 같이 앉아 있었던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이 버니게 베레니케거든요. 아, 근데 이 티투스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베레니케예요. 버니게. 네. 무려 12살 연상입니다. 예. 무려 12살 연상인데 그 티투스가 이제
뭐 먼저 아내 사별하고 뭐 이혼하고 하면서 이제 아내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베레니케를 좋아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차기 황제 자리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들이 이 결합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 아,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이 12살.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버니게 베레니케가 기본적으로 동방 출신이잖아요. 유대 공주. 네. 그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 동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동방의 어떤 그 공주? 여왕? 동방의 어떤 여왕하고 그 서방의 실권자하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어, 그, 네. 혹시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 기억나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 로마 시민들이 이 버니게가 이게 티투스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안토니우스처럼 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티투스가 베레니케하고 결혼하는 걸 포기하고 평생 동안 이제 그 독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2년밖에 못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 네, 그런 이제 별개 얘기도 있는 사람이 티투스가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군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성군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된 건 누구냐? 그 티투스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 하나만 뒀었고 뭐 재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더해서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살아있을 때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이 동생도 한 12살 정도 연하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텀이 많이 차이 나는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을 이미 그러니까 차차기 황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발판을 깔아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미 그러니까 다음 황제는 맏아들인 네가 하지만 맏아들인 얘는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뭐 그거를 물려주고 이런 걸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베스파시아누스가. 네. 그래서 일단 맏아들이 이제 이어받긴 하지만 너 다음에는 네 동생한테 물려줘라 라고 이제 티투스한테 애초에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한 작업들을 어느 정도 사전 진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티투스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도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가 사실상 차차기 황제로서 그 코스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제 그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요. 워낙 티투스가 건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그 차차기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소문이 돕니다. 아, 저 자식 저거 그 황제 되려고 그 못 기다리고 형을 암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소문이 막 돌았어요. 애초에 즉위할 때부터. 아, 네, 그것도 그런 게 이 도미티아누스가 티투스하고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어쨌든 그렇게 빨리 그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했는데 막 형을 막 기리고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저기 굉장히 냉담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거 저기 황제 되려고 이렇게 좀 그 형을 몰래 암살한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생 형을 질투하며 자란 도미티아누스는 이라고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소탈한 형과는 굉장히 다른 그 모습을 보입니다. 형은 막 관대하고 좀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허허허허 웃으며 넘어가는데 도미티아누스는 굉장히 그 성향이 일단 평민적이지 않고 귀족적입니다. 네. 귀족적이고 그다음에 사치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꼼꼼해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뭐 원한이나 막 이런 것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입니다. 예, 그리고 예, 약간 좀 철저한, 예, 약간 좀 요런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예, 요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그 자기 정실 부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여자 해방노예 하나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결혼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그 죽는 날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계모잖아요. 계모가 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티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어머니로 이렇게 받들고 이제 존중을 하고 하는데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아, 나는 당신과 같은 천한 사람을 어머니 대우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해방 노예로 대우하겠다 이렇게 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해방 노예 가정부지 내 계모할 생각은 하지 마. 네,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요. 이제 그 폭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정적들을, 그러니까 그 티투스 같은 경우는 좀 관대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자기를 위협할 것 같은, 그리고 저놈이 반역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때요? 사전에 꼼꼼하게 다 그 알아보고, 그 다음에 먼저 고발을 해서 뭘로 꼬투리를 잡아서, 그 처형을 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티베리우스를 연상시키는 공포 정치를 다시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원로원이나 그 모든 그런 어떤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떠받들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 나와 뭐 어떤 뭐 토론을 한다거나 동등한 레벨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지 감히 나한테 뭐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프라이드, 오만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높았던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생전에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뭐 이런 관습이 있긴 했지만 아, 지금 내가 살아 있는데 그 대우를 나한테 해달라. 라고 한 거는 칼리굴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칼리굴라에서 두 번째인데 칼리굴라는 이거 누가 봐도 정신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아, 저건 정신이 이상하니까 저럴 수 있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이거 보면은 이거 멀쩡한 사람이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인데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신을 섬기듯이 저기 잘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정부원들 쫙 풀어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있으면 먼저 고소 고발해서 죽이고 공포 정치 펼치고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미티아노스 치세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좋지 않게 후세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치하고 화려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뭐냐 그 사생활도 굉장히 그 좀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또 그러니까 역시 인제 암살을 그쵸? 예 극도로 또 경계하는 또 요런 모습도 보였다 그래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인제 신이라고 하면서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인과 유대교도는 그쵸 당연히 저거 정신병자다. 근데 정신병자도 아니죠 칼리굴라처럼. 예 그리고 그걸 인제 거부하겠죠. 그래서 인제 그 기독교도를 인제 박해하는 예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치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아, 보시면은 막 로마를 짐승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처벌하고 처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게 네로 치아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치아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예 인제 벌어지게 됐는데요. 도미티아누스도 저기 뭐냐 40 대에 죽어요, 건장할 때. 네. 근데 이 사람은 티투스처럼 뭐 그 과로를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왜 죽었냐면은 그러니까 암살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대비를 해서 이제 다 막아 놨습니다. 근데 하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집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게 철통 경계를 한다고 해도 내가 머무는 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식칼만 가지고 뭐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면 아내와 하인들이 짜고 그 집안에 있는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나를 공격을 한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별로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인제 신이라고 하면서 워낙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가고 예 보시면은 이제 가정 생활이 별로 안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사생활도 굉장히 난잡해지고 이혼과 재혼도 반복되고 뭐 저기 근친상간도 행했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막 인제 이런 상황이 인제 되니까 이제 정실 부인과 인제 그 아내가 인제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 아까 황제의 권한 중에 하나가 인제 "내가 죽이지는 않겠으니까 너희가 뭐 자살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명령이 언제 자기들한테 떨어질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불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제 뭐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한다? '내가 먼저 도미티아누스를 제거한다.'라는 쪽으로 집안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네. 아내하고 노예들 전부 다. 네. 예. 그래서 이 아내하고 노예들이 이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예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를 인제 습격을 하게 됩니다. 네. 도미티아누스는 인제 그래서 반격을 하려고 자기 베개 밑에 놔뒀던 단검들을 찾았는데 이미 아내가 그거 이미 치워 버렸어요, 노예들하고 짜고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인제 맨손이 돼 가지고 맨손 격투를 막 벌이는 상황에서 인제 칼에 찔려서 세상을 떠나는 게 인제 도미티아누스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암살한 이유가 뭐냐? 언제 자기들한테 죽으라고 명령할지 몰라서 그게 불안해서 예 그걸 견디지 못해서 예 아내와 예 노예들이 도미티아누스를 암살하는 것으로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인제 그렇게 인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리가 인제 들리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인제 기록 말살형을 선고를 해요. 그래서 건물 같은 데 인제 "도미티아누스가 인제 지었다."라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예요? 도미티아누스라는 이름 파내 버려요, 거기.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시대는 그냥 없는 시대로 만들어 버린다. 거의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인제 말 그대로 인제 폭군으로 로마 역사 가운데 폭군 자체로 인제 기록됐던 게 도미티아누스인데
네, 현대 들어서 인제 저기 그 전방위적으로 인제 좀 재평가를 해 보니까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고 예 그 제국을 규모 있게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입을 계산하고 세출을 계산하고 그거를 균형 있게 어디에다가 써 가지고 예 나라를 균형 발전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능력이 상당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차차기 황제는 도미티아누스가 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어디에서 무너졌느냐라고 하냐면은 이런 프라이드, 오만함 그쵸? 예 그리고 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예 여기에 인제 불안감들이 인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뻥 터졌는데 그게 자기 집안에서 터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인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기독교도를 박해한 예 그런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됩니다.